11화 연길 두 번째. 다음 날 아침 7시였다. 도겸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저녁 김철민의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도겸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김철민이 오전에 한번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사람 한 명 모셔와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게 누구인지 알았다. 그래서 도겸은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다. 저녁에 두 번째 전화는 시간을 정하는 전화였다. 아침 8시였고 형사 한 명과 지은이 오빠 되는 사람이 같이 온다고 했다. 도겸은 그 두 단어를 잠깐 입속에서 굴렸다. 형사, 그리고 오빠. 형사가 따라온다는 건 이 일이 이제 도겸과 김철민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김철민이 자기가 아는 형사를 부른 거였다. 그 형사가 어떤 사람인지 도겸은 몰랐지만 김철민이 부른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지은, 오빠 되는 사람. 그게 도겸에게는 한 박자 더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죽은 여자아이의 이름을 도겸은 어제까지 몰랐다. 김철민이 어제 오전 전화에서 이지은이라고 한번 입에 올렸다. 그게 도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다. 그 아이의 오빠라는 사람이 같이 온다는 건 도겸이 오늘 그 아이를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자리라는 뜻이었다. 도겸은 짧게 자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셔츠에 진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가방에 쌀주머니와 물 한 병과 수건을 넣었다. 할머니의 공책도 가방에 넣었다. 가져갈 일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가져가는 게 마음이 놓였다. 8시 정각에 차 한 대가 도겸의 원룸 건물 앞에 섰다. 도겸이 내려갔다. 흰색 SUV였다. 뒷좌석에 김철민이 있었다. 운전석에는 40 넘어 보이는 남자가 타고 있었다. 도겸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머리에 흰 게 좀 섞여 있고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경수였다. 건너편 조수석에 한 명이 더 타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도겸의 어깨가 한번 굳었다. 정확히 어제 오전에 회색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책상 앞에서 도겸에게 서류를 내밀던 그 사람이었다. 형사 2팀 경감 김진호였다. 도겸은 잠깐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김철민이 어제 자수 문제로 자문을 구했다는 형사, 그 형사가 김진호였다. 김철민이 차에서 내려 도겸을 맞았다. 선생님, 늦지 않게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쪽이 어제 말씀드린 지은이 오빠 이경수입니다. 이경수가 차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도겸도 같이 숙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이경수의 눈이 한번 도겸을 위해서 아래로 흐렸다. 의심하는 눈은 아니었다. 다만 자기 동생을 봐주는 사람이 정말 이 청년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한도겸입니다. 이경수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이쪽은 김진호 형사님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한 번씩 신세진 분입니다. 뒷자리에서 김진호가 한번 손을 들어 보였다. 자주 보네요. 한도겸 씨. 네. 도겸이 짧게 인사했다. 김진호는 도겸의 멈칫함을 봤지만 모른 척했다. 어제는 사무실에서 봤고 오늘은 차에서 보네요. 김진호가 가볍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한 톤 풀렸다. 김진호 본인이 이 우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도겸에게 알려주는 톤이었다. 네. 도겸이 뒷자리에 탔다. 김진호가 옆자리에 앉았다. 김철민이 조수석에 앉았고 이경수가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출발했다. 8시 정각에 출발했지만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길이 막혔다 풀렸다 했다. 차 안이 한참 조용했다. 도겸은 어깨 뒤를 살폈다. 평소 자리였다. 그분이 가만히 있었다. 다만 한 발 더 가까이 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서울을 빠져나오고 10분쯤 지났을 때 김진호가 입을 열었다. 한도겸 씨.
네. 어제 김철민 씨가 자수건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겸이 김진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 했지요. 사실이라면 자수가 답이라 했고, 그래서 김철민 씨가 일단 본인이 자수를 권해보겠다고 끊었어요. 그게 어제 점심 무렵이었어요. 네. 어제 저녁에 김철민 씨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자수가 안 됐다고, 자수 못 받아냈다고, 다만 시신 자리를 짚어 줄 사람을 알고 있다. 같이 산 한번 가봐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앞자리에서 김철민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호의 그 설명에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김진호의 말이 자기 뜻과 같다는 표시였다. 시신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 가능하냐고 물으니 김철민 씨가 점쟁이 선생 얘기를 하다가 한도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내가 그제야 어제 그 한도겸 씨인 걸 알았어요. 우연이지요. 김진호가 한 박자 두었다. 우연이긴 한데 우연이 두 번이면 우연이 아니에요. 어제 한 번, 오늘 한 번, 두 번이에요. 한도겸 씨.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산에서 짚어주시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도겸이 짧게 고개를 숙였다. 이경수가 운전석에서 한번 짧게 룸미러로 김진호를 봤다. 형사님. 네. 형사님이 오신 게 우리 가족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16년 전에 가출이라고 정리됐어요. 우리는 가출 아닌 거 알았어요. 다만 그땐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형사님이 오늘 오신 게 그게 늦게라도 우리 말 한번 들어주신 거예요. 김진호가 한 박자 가만히 있었다. 이경수 씨. 네. 오늘 시신 나오면 16년 전 그 사건 다시 엽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가출이 아니라 실종으로 그리고 살인사건으로 다시 처리합니다. 약속드려요. 이경수의 어깨가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고맙습니다. 이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도겸은 어깨 뒤가 한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김진호의 약속을 듣고 있었다. 그분도 그게 좋다는 걸 도겸에게 알려주는 따뜻함이었다. 10시쯤에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에 들렀다. 김철민이 자판기에서 커피 4캔을 뽑았다. 따뜻한 캔 커피였다. 한 캔씩 나눠주고는 차 옆에 서서 마셨다. 내 남자가 줄지어 차의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11월의 햇볕이 약하게 떨어지는 날이었다. 이경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가만히 있었다. 이런 데서 커피 마시는 거 오랜만이네. 애들 어릴 땐 가족끼리 자주 다녔는데 큰애 중학교 가고 나서 가족 여행도 잘 안 가. 오늘이 평일이라 길이 안 막혀 다행이야. 대화가 그게 다였다. 다만 그 짧은 대화가 흐르던 무게를 잠깐 풀어주었다. 도겸은 커피를 두 손에 쥐고 있었다. 캔의 따뜻함이 손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김진호가 도겸 쪽으로 한 발 다가왔다. 한도겸 씨. 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과학수사가 현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점쟁이 말을 믿고 장거리를 간다는 것이 형사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었다. 최선을 다해야죠. 도겸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김진호는 더 묻지 않았다. 어제 사무실에서 본 김진호와 오늘의 김진호가 같은 사람인데 결이 한 칸 풀려 있었다. 차에서 1시간을 같이 오는 동안 마음이 정리된 것도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차에 올랐다. 연길에 들어선 건 오후 1시쯤이었다. 이경수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끄고 김철민이 뒷자리에서 옛 기억으로 길을 잡아주었다. 옛날에 동수 본가 한번 와봤다고 했다. 동수 아버지 환갑이었나? 그때 한번 이쪽 산자락을 차로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 했다. 동수가 어릴 때 동네 형들이랑 자주 올랐다는 산이 어딘지도 그때 들었다고 했다.
김철민의 기억이 17년 만에 도로 한쪽씩 살아났다. 차가 시골길로 들어섰다. 논과 밭 사이를 지나가는 좁은 길이었다. 한참 가다 산 입구에 차를 세웠다. 산 입구라기보다 작은 임도였다. 풀이 한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여기쯤이다. 김철민이 말했다. 이쪽 어디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동수가 어릴 때 자주 다닌 산이라고만 들었지. 이경수가 차에서 내렸다. 도겸도 내렸다. 김진호와 김철민이 마지막으로 내렸다. 산 입구에 네 남자가 섰다. 11월의 산이 혹독할 겨울채비로 변해가고 있었다. 잎이 거의 다 졌고 마른 가지들이 겹겹이 서 있었다. 바람이 한번 가볍게 불었다. 도겸은 가방에서 쌀주머니를 꺼냈다. 산을 한번 올려다봤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도겸도 몰랐다. 다만 어깨 뒤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임도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난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 쪽이었다. 이쪽으로 갑니다. 도겸이 말했다. 세 남자가 도겸을 따라 풀을 헤치고 들어갔다. 이경수가 가장 가까이 따라왔다. 김철민이 그 뒤였고 김진호가 마지막이었다. 산이 시작됐다. 도겸은 한 발씩 디뎠다. 어깨 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며 걸었다. 처음엔 평탄한 길이었다. 그러다 길이 좁아지고 가팔라졌다. 20분쯤 올라가다 도겸이 한번 멈춰섰다. 어깨 뒤가 한쪽으로 살짝 움직였다. 왼쪽입니다. 도겸이 짧게 말했다. 세 사람이 도겸을 따라 왼쪽 비탈로 꺾었다. 길이 더 좁아졌다. 마른 잎들이 발 아래에서 서걱거렸다. 또 10분쯤 올라갔다. 도겸이 한 번 더 멈췄다. 어깨 뒤가 차가워졌다. 평소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가까이 왔다는 차가움이었다. 도겸은 천천히 주위를 돌아봤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한쪽에 서 있었다. 그 옆으로 작은 바위가 두 개 나란히 있었다. 바위 사이에 풀이 길게 자라 있었고 그 풀 아래 땅이 다른 자리보다 살짝 꺼져 있었다. 16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흔적이었다. 사람의 손이 한번 닿았던 자리를 자연이 다시 가져간 자리였다. 도겸은 그 자리로 천천히 다가갔다. 쌀주머니를 한번 쥐었다 풀었다. 어깨 뒤가 그 자리를 정확히 가리켰다. 도겸은 한 박자 멈췄다. 뒤에 서 있는 세 남자를 한번 보지 않고 그냥 그 꺼진 자리를 내려다봤다. 어깨 뒤에 그분이 도겸의 등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번엔 한 발 더 가까이 함께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자세였다. 도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지은 씨, 도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여기에 계시네요. 도겸의 등 뒤에서 이경수의 숨이 한번 멈췄다. 이경수와 김철민은 삽을 들었다. 그리고 도겸이 말한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차에서 들고 올라온 삽 두 자루였다. 이경수가 먼저 삽날을 흙에 박았다. 서걱, 흙이 삽날에 잘렸다. 한 번, 두 번, 이경수의 어깨가 천천히 움직였다. 김철민이 옆에서 같이 삽을 박았다. 두 친구의 삽날이 옆에서 옆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도겸은 두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 김진호는 한 발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다. 둘 다 거들지 않았다. 이 자리는 두 친구의 자리였다. 도겸이 거들 자리도 김진호가 거들 자리도 아니었다. 흙이 옆으로 한 무더기, 또 한 무더기 쌓였다. 처음엔 마른 풀과 잔뿌리만 나왔다. 그러다 흙색이 달라졌다. 표면의 흙은 갈색이었고 한 뼘 아래는 더 어두운 갈색이었고 그 아래는 거의 검은색이었다. 한참 동안 흙 외엔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경수의 어깨가 한번 흔들렸다. 잠깐 삽질을 멈추고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11월이라 추웠는데 이경수의 이마에 땀이 차 있었다. 김철민이 옆에서 삽질을 잠깐 멈추고 친구를 봤다. 이경수가 한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삽을 들었다. 도겸은 어깨 뒤를 살폈다. 그분이 한 발 더 가까이 와 있었다. 흙 한 줌이 옆으로 옮겨질 때마다 한 칸씩 가까이 오는 느낌이었다.
서걱, 서걱. 삼날이 흙에 박히는 소리만 산속에 울렸다. 마른 잎이 발 아래에서 한 번씩 부서졌다. 11월의 바람이 한 번 가볍게 산을 쓸고 지나갔다. 이경수의 눈빛이 변했다. 삽 끝에 뭔가 걸린 느낌 때문이었다. 삽을 옆에 놓고는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흙을 직접 파내기 시작했다. 김철민도 따라서 삽을 옆에 놓았다. 두 친구의 손이 흙을 한 줌씩 옆으로 옮겼다. 흙이 차가웠다. 손바닥 안으로 차가움이 한 번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이경수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다른 결이 닿았다. 이경수의 호흡이 한 박자 멈췄다. 이경수가 손가락을 멈췄다. 흙이 아니었다. 잎이나 잔뿌리도 아니었다. 흙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손가락 끝에 걸렸다. 이경수가 손가락 끝으로 흙을 살살 떨어내기 시작했다. 흰색이 비쳤다. 이경수가 숨을 들이켰다. 흙에 오래절어 누렇게 변했지만 한때 흰색이었던 낡은 운동화였다. 신발의 한쪽 옆면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경수의 손이 흙을 한 번 더 살살 옆으로 옮겼다. 나이키. 흙 사이로 그 글자가 한 토막 보였다.